안녕하세요. 긴급경제TV입니다. 영상 보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에게 크나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배터리 산업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9조 원짜리 계약이 한순간에 날아갈 위기에 처했거든요. LNF라는 회사, 양극재 분야에서 세계 최고 기술력을 자랑하던 곳인데요. 이 회사가 유럽 배터리 업체와 맺은 9조 2천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이 백지화될 수 있다는 소식이 터졌습니다. 9조 2,383억 원?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웬만한 중견기업 시가총액을 통째로 넘는 금액입니다. 이 돈이 그냥 증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미 지난해 12월에는 테슬라와 맺었던 3조 8,300억 원 규모 계약도 취소됐거든요. 유럽 업체 구조에 테슬라 3조 8천억, 합치면 13조 원이 넘는 계약이 연달아 무너진 겁니다. 이건 단순히 LNF 한 회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배터리 산업 전체에 들이운 먹구름의 축소판이에요. 오늘 이 영상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중국한테 이대로 다 내줄 건지, 그리고 K배터리가 살아남을 방법은 있는 건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사태의 전말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LNF는 양극재라는 걸 만드는 회사입니다. 양극재가 뭐냐? 배터리의 핵심 소재입니다. 배터리 원가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비싼 부품이에요. 쉽게 말해 배터리의 심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양극재의 품질에 따라 전기차가 한 번 충전으로 얼마나 달릴 수 있는지, 배터리가 얼마나 오래 가는지가 결정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소재인 거죠. 시간 순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2023년 LNF는 테슬라와 3조 8천억 원 규모의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당시만 해도 승승장구하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2024년 11월 유럽의 대표 배터리 스타트업이었던 노스볼트가 미국에서 파산 보호를 신청합니다. 유럽의 배터리 희망이라고 불리던 회사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2025년 3월에는 스웨덴 본국에서도 파산 보호를 신청합니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된 거죠. 그리고 2025년 12월 테슬라마저 LNF와의 계약을 취소합니다. 설상가상으로 2016년 3월 유럽 업체와의 9조 2천억 원 계약까지 백지화 위기라는 공시가 나온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게 LNF만의 실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건 전기차 캐즘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몰려온 결과예요. 캐즘이 뭐냐면요. 신기술이 초기 얼리 어답터 시장을 넘어서 대중시장으로 확산되기 직전에 생기는 수요 정체 구간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전기차 열풍이 한풀 꺾인 거예요. 이게 나비 효과처럼 퍼져나갑니다. 소비자들이 관망세에 들어가니까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투자를 축소하고요. 그러면 배터리 업체들 수주가 줄면서 가동률이 떨어집니다. 결국 소재를 납품하는 LNF 같은 회사들까지 대규모 계약 취소라는 도미노를 맞게 되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전부 다 흔들리는 구조입니다. LNF 측은 공시를 통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인수기업이 확정되면 계약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될 것으로 판단하며 법정관리인과 계약 이행 및 매출 채권 회수를 논의하고 있다고요. 하지만 업계에서는 솔직히 비관적인 시각이 더 많습니다. 최선의 시나리오는 누군가가 노스볼트를 인수해서 계약을 이어가는 건데요. 이 경우에도 계약 금액이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인수 자체가 불발되면서 9조 원짜리 계약이 완전히 증발하는 겁니다. 이미 들어간 비용이나 매출채권 회수도 불투명해지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시야를 좀 더 넓혀봐야 합니다. LNF 사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거든요. 지금 K배터리 산업 전체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조선일보 헤드라인이 SOS 위기에 빠진 한국 배터리 회사들이었어요. 과장이 아닙니다. K배터리가 직면한 위기 요인을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전기차 캐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 수요 성장이 둔화되면서 배터리 주문이 급감하고 있어요. 둘째, 중국의 맹추격입니다. CATL, BYD 같은 중국 업체들이 무서운 속도로 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가격 경쟁력에서는 이미 한국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셋째, 수익성 악화입니다. 배터리 소재 가격은 떨어지는데 고정비는 그대로라서 마진이 쪼그라들고 있어요. LNF뿐 아니라 국내 배터리 소재 업체 대부분이 적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넷째, 보호무역 불확실성입니다. 미국의 IRA 보조금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유럽의 탄소 국경세가 어떻게 적용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 4가지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건 역시 중국의 추격입니다. 중국이 왜 무서운지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볼게요. 중국 배터리 업체들은 원재료부터 완제품까지 수직 계열화를 이미 완성했습니다. 리튬, 코발트, 니켈 같은 핵심 광물 채굴부터 정제, 소재 생산, 배터리 제조까지 한 나라 안에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기에 규모의 경제까지 갖추고 있어요. 생산량이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개당 원가가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겁니다. 정부 보조금도 어마어마합니다. 중국 정부가 배터리 산업에 쏟아붓는 지원금은 한국과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특히 LFP 리튬 산철 배터리 시장에서는 중국이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점유율의 60% 이상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어요. 여기서 배터리 기술에 대해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배터리는 크게 2가지 진영으로 나뉘어요. LFP 리튬 산철 배터리는 코발트나 니켈을 안 쓰기 때문에 가격이 쌉니다. 안전성도 높고요. 대신 에너지 밀도가 낮아서 같은 크기 배터리로 달릴 수 있는 거리가 짧습니다. 반대로 하이니켈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높아서 한 번 충전에 더 멀리 갈 수 있어요. 프리미엄 전기차에 주로 들어가죠. 이쪽이 한국이 강한 영역입니다. 문제는 시장의 흐름이 LFP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겁니다. 테슬라도 보급형 모델의 LFP를 채택했고요. 전 세계적으로 가성비를 따지는 소비자가 늘고 있어요. 한국이 아무리 하이니켈 기술에서 세계 최고라고 해도
시장이 LFP를 원하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마치 아무리 좋은 고급 레스토랑이라도 손님들이 다 분식집으로 가면 문을 닫아야 하는 것처럼요. 바로 이 지점에서 K배터리의 딜레마가 생깁니다. 기술은 분명 세계 최고인데 시장의 판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하이니켈만 고집해서는 중국의 LFP 공세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LNF가 그냥 당하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위기 한복판에서 오히려 공격적인 생존 전략을 내놓고 있거든요. 2026년 3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2026, LNF는 87평 규모의 대형 부스를 차렸습니다. 위기에 몰린 회사치고는 상당히 공격적이죠. 이 자리에서 LNF가 공개한 건 완전히 새로운 기술 로드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이니켈에만 의존하던 과거와 결별하겠다는 선언이었어요. LNF가 내놓은 차세대 기술 라인업을 보면요. 먼저 3세대 LFP 양극재입니다. 중국의 텃밭인 LFP 시장에 정면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고전한 미드니켈도 있습니다. 하이니켈과 LFP의 중간 포지션이라고 보면 되는데 성능과 가격의 균형을 맞춘 전략적 제품이에요. 리튬 망간리치, 줄여서 LMR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차세대 고용량 양극재로 주목받는 소재입니다. 전고체 전지용 양극재도 공개했어요. 전고체 전지는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차세대 기술이거든요. 마지막으로 나트륨 전지용 양극재까지 리튬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대안 기술입니다. 특히 주목할 건 LFP 전략입니다. LNF는 2026년 하반기에 국내 최초로 3세대 LFP 양극재를 양산하겠다고 선언했어요. 프레스 밀도 2.50 EC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2.76C의 초고밀도 LFP도 개발 중입니다.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 밀도가 높을수록 같은 부피에 더 많은 에너지를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LFP면 중국이 이미 장악한 시장 아니냐? 거기서 어떻게 이기냐고 물으실 수 있어요. 여기서 LNF의 차별화 포인트가 나옵니다. 바로 비중국 원재료 조달입니다. 현재 LFP 배터리 소재의 대부분이 중국산입니다. 중국 밖에서 LFP를 만들려면 원재료 조달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LNF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Fe2O3 산화철을 활용한 무정우체 LFP 공법이라는 건데요. 기존 LFP 제조에서는 정우체라는 중간 소재가 필요한데 이것도 중국에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LNF는 무정우체 공법으로 이 과정을 아예 생략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동시에 FP, 인산철 전구체 기술도 자체 내재화했어요. 비중국 원재료로 LFP를 만들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죠. 이 기반 위에서 2026년 하반기 국내 최초 3세대 LFP 양산을 시작하겠다는 게 LNF의 로드맵입니다. 허재용 LNF 대표이사는 인터배터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 최초 울트라 하이니켈 95% 양산에 이어 한국 최초 LFP 양산은 기술 혁신의 결과라고요. 잠깐 여기서 울트라 하이니켈 95%가 뭔지 설명드릴게요. 양극재에 들어가는 니켈 비율이 95%라는 뜻인데 이게 세계 최초입니다. 니켈 함량이 높을수록 에너지 밀도가 올라가지만 기술적 난이도도 극도로 높아지거든요. 기술 혁신만이 아닙니다. LNF는 공급망도 대대적으로 재편하고 있어요. 회사인 JH와 합공업을 통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쓰다 버린 배터리에서 핵심 광물을 회수해서 다시 양극재를 만드는 순환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또 LS그룹과 합작해서 만든 LLBS, LSLNF 배터리 솔루션이란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를 통해 황산 니켈부터 전구체, 양극재까지 이어지는 수직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남의 도움 없이 스스로 원료를 확보하고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는 거예요. 중국처럼요. 허재용 대표는 또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내 최초 LFP 양극재 양산과 세계 최고 하이니켈 기술로 전기차 프리미엄과 ESS 시장 모두에 대응하겠다. 기술 혁신으로 전기차 캐즘을 돌파하겠다고요. 여기서 ESS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에너지 저장 장치를 말합니다. 태양광이나 풍력에서 만든 전기를 저장해뒀다가 필요할 때 쓸 수 있게 해주는 대형 배터리인데요. 사실 이 ESS 시장이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전기차 캐즘과 별개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덕분에 ESS 수요는 오히려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LNF의 전략은 투트랙입니다. 전기차 시장에서는 프리미엄 차량에 하이니켈, 보급형의 LFP를 넣고요. ESS 시장에서도 대형 설비에는 LFP, 가정용에는 미드니켈을 공급하는 구조예요. 한 바구니에 달걀을 다 담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떤 시장이 흔들려도 다른 시장이 받쳐줄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분산하는 전략이죠. 자, 여기서 좀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K배터리의 위기와 기회를 결정짓는 건 결국 지정학이에요. 미국과 유럽이 왜 중국산 배터리를 견제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에너지 안보 때문입니다. 전기차 시대가 오면 석유 대신 배터리가 에너지의 핵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IRA 법으로 중국산 배터리에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고 선언했고요. 유럽도 핵심 광물 공급망을 중국에서 다변화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K배터리에게는 엄청난 기회예요. 비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구조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특히 비중국산 LFP를 만들 수 있는 곳이 전 세계에 거의 없습니다. LNF가 이걸 해내면 블루오션을 선점하는 거예요. K배터리의 현주소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면 이렇습니다. 기술 수준은 95점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하지만 가격 경쟁력은 60점, 공급망 자립도는 45점에 불과합니다. 정부 지원도 50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중국 정부의 전폭적 지원에 비하면 한참 부족한 수준이에요. 결국 K배터리가 살아남으려면 세 가지가 동시에 돌아가야 합니다. 기술 혁신, 공급망 자립, 시장 다변화, 이 세 바퀴가 맞물려 돌아가야 중국과 싸울 수 있어요.
LNF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정확히 이 세 가지입니다. 하이니켈과 LFP를 모두 잡는 기술 혁신, 리사이클링과 합작사를 통한 공급망 자립, 그리고 전기차와 ESS를 아우르는 시장 다변화. 그렇다면 과연 K배터리는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요? 저는 조건부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조건이 뭐냐면요. 첫째, 기업들이 LNF처럼 기존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과감하게 기술 포트폴리오를 넓혀야 합니다. 둘째, 비중국 공급망을 확실히 구축해서 서방 시장에서 지정학적 프리미엄을 받아야 합니다. 같은 성능이면 비중국산에 가산점을 주는 시대가 오고 있으니까요. 셋째, 정부의 역할이 절실합니다. R&D 투자 확대와 규제 완화 없이 기업 혼자 중국과 싸우라는 건 맨손으로 탱크를 상대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넷째, 전기차 캐즘에 대비해서 ESS나 방산 등 배터리가 필요한 다른 시장도 적극적으로 개척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산업 위기는 곧 시장 재편의 기회였습니다. 반도체도 그랬고 조선도 그랬고 자동차도 그랬어요. 위기에서 살아남은 기업이 결국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LNF를 보세요. 13조 원 규모의 계약이 연달아 무너지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인터배터리에 87평 부스를 차리고 신기술을 공개했습니다. 위기 앞에서 움츠러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격적으로 나선 거예요. 하이니켈 세계 최강의 기술력을 가진 회사가 LFP라는 완전히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는 유연성, 그리고 리사이클링과 수직 계열화로 장기적 생존을 설계하는 전략성. 이게 K배터리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중국의 가격 공세는 더 거세질 거고 전기차 캐즘이 언제 끝날지도 불확실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기술을 멈추는 순간 게임은 끝난다는 겁니다. 중국에 내주느냐 마느냐는 결국 우리가 얼마나 빠르게 변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어요. 앞으로 주목해야 할 핵심 변수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스볼트 인수가 어떻게 마무리되느냐에 따라 LNF 9조 원 계약의 운명이 갈립니다. 둘째, LNF의 LFP 양산이 예정대로 2026년 하반기에 성공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게 성공하면 비중국 LFP 시장을 선점하는 거니까요. 셋째, 미국 IRA를 비롯한 각국의 배터리 정책이 어떻게 변하느냐, 보조금 방향에 따라 판도가 완전히 뒤집힐 수 있습니다. 넷째, 중국 업체들의 해외 공장 설립 속도입니다. 중국이 현지 생산으로 관세 장벽을 우회하기 시작하면 K배터리의 지정학적 이점이 약해질 수 있어요. K배터리 전쟁은 지금이 분수령입니다. 시장은 하루하루가 급변하고 있고 노스볼트 인수 결정, LNF, LFP 양산 개시, IRA 정책 변경 같은 결정적 신호가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이런 순간이 오면 저는 가장 빠르게 분석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시고요. 고정 댓글도 확인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